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 강의를 2번을 부탁하셔가지고 또 응급 상황에 쓰는 약초를 또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약초는 그런 게 좀 적합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할 때 제가 올해 6월 달에 미국 중동부 여행에 강사로 가거든요. 그 강의를 아예 이참에 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2 강의가 그때 쓸 강의입니다. 총 5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강의 준비를 하게 해주셔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안양교회 출신이 3분이나 계세요. 아시죠? 예, 그래서 낯설지가 않게 또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농사만 짓고 계시다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농사만 짓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다른 일을 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아침에 단양 여기 매포 목욕탕인가요? 아시죠? 거기 갔다 왔거든요. 네. 여기서 씻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또 우리 친구 집사님이 그걸 또 알아내셨어요. 그래서 씻고 왔는데 좋더라고요. 군에서 운영해가지고 3,000원밖에 안 해요. 예,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은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친구의 그 차에서 캠핑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박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친구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추웠어요. 여기가 이렇게 추운 지역인가요? 추워요. 너무 웅크리고 자가지고 막 몸이 뻐근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항상 저희가 느끼듯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속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지혈증과 혈압이나 당뇨병 이 3가지 질병에 쓰는 약초를 설명할 텐데 여기가 단양이고 오신 곳이 대부분 충북 쪽이신가요? 대체로? 아니요, 전국에 다 오신 거예요? 네. 질문의 요점은 이쪽 추운 지방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합하겠다 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고지혈증 약 처방 비율이 그 어떤 약보다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는 이걸로 기본적인 수익을 만들 정도로 아주 황금알을 낳는 거의 비슷한 느낌의 약이 고지혈증 약이죠. 주변에서도 이거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 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밖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높아진다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1차적으로 모든 물질은 간으로 가잖아요. 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재합성이 되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만들 때는 매우 필수적인 물질이고요. 근육 만들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세포 이야기를 하자면 세포의 세포막을 만들 때도 콜레스테롤은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에서 뚝딱뚝딱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간에서 그거를 만드는 거를 막는 약이란 뜻이에요. 콜레스테롤 약을. 왜 막겠습니까?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동맥경화가 발생할 거고 혈압이 높아질 테고 또 관련해서 이 콜레스테롤과 당뇨병의 관련성도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병을 막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투여하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혹시 이 부작용에 대해서 부작용이 아주 가볍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작용이 좀 다양해요. 그런데 이 부작용은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단기간에 감기약처럼 먹는 약이 아니잖아요. 거의 평생 먹으라고 강조를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은 나한테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혈당을 올립니다.
당뇨병을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이 약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큰 잘못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 먹는 순간 당뇨병의 발생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신문 기사를 찾아왔죠. 이게 2014년 기사인데요. 기적의 고지혈증 약 이전에 애물단지 전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글씨 읽어보면 스타틴 제제, 이게 고지혈증 약이죠. 스타틴 제제 당뇨병 유발 입당 보고, 미국에서 제약사 상대로 소송이 1000건이 발생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미국에 국한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그 이제 두 번째 부작용인데, 그 간 수치 올리고 간 기능을 또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약 자체가. 근데 여러분, 콜레스테롤 약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는 약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간 기능을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일정 부분. 그래서 간 수치를 실제로 올려버려요. 보시면 이 신문도 고지혈증 약, 리피토 등 175품목이 AST, 이게 간 효소죠. AST 증가 유해 사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혹시 영상에 음성이 나오나요? 그러면 음성을 하나 들어볼게요. 고지혈증 약을 한 달간 먹었어요. 그리고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간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예요. 간 수치가 비정상으로 정상이었는데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혼자 선생님 이야기가 혼자 말로 이거 고지혈증 약 때문에 아니었을까 해요. 그래서 내가 와서 그 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고 부작용에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간 수치가 올라가는 사례는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간 수치가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 복용하고 올라갔지만, 이게 장기적인 약이잖아요. 복용이.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금씩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10년 후에 당뇨병에 걸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약 때문에 당뇨병이 생겼는지, 아니면 내가 그간의 생활이 잘못돼서 생겼는지, 이거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으면 약 상자로, 이게 장기 처방이기 때문에 약 상자로 받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부작용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부작용 설명 중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눈여겨보세요. 가장 많은 단어가 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 주의해라, 원래 간이 안 좋은 사람 주의해라, 뭐 간 질환 있는 사람 주의해라 등등, 아주 간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인식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부작용 볼까요? 이 약을 복용하면 근육에 무기력증이 생기고 근육 통증 심하면 근육 괴사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육 괴사가 일어나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닌데, 근육 통증은 흔한 일입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은 몸살 난 것처럼 아픈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이거 못 먹겠다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자, 영상 보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피 검사를 한번 해는 게 좋다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했더니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이 사방에 다 아프고 결려서, 나는 그게 협착증으로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협착증으로 그게 아픈 줄 알고 참아야지 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압약을 잊어버렸네, 요새 안 먹었네 싶어서 혈압약 뚜껑을 열었더니, 우린 혈압약에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고지혈증 약에 같이 먹게 돼 있어서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요새 나그를 안 먹었는데 여기가 안 아프네. 그럼 고지혈증 약 때문에 그렇게 아픈 거 아닌가? 병원에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지혈증 약은 그렇게 몸살같이 오고 아픈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우연하게 약을 중단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몸이 안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아요.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약초들이 땅에서 자라도록 하셨죠. 만약 우리들이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오늘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고지혈증,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병에 모두 좋은 약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산사나무인데요. 이 산사나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일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추운 지방에 잘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기 집 옆에 있어. 집 옆에 있어요? 네. 열매 열린 거 보셨죠? 네. 맞아요. 이 산사나무는 정원수로,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정원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열매가 익었을 때는 되게 예쁘죠. 그리고 꽃이 폈을 때 예뻐요. 꽃은 다음 달에 핍니다. 5월달, 요즘 기후 온난화 때문에 원래 이게 5월 중순경에 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5월 초순부터 막 피더라고요. 중순 가니까는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올해도 아마 여기는 추운 지방이니까 좀 늦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5월달 중에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산사나무는 꽃이 이렇게 예쁘고요. 또 열매도 이렇게 예쁘기 때문에 정원수로 많이 심어요. 근데 이게 약이 되는 나무라는 것도 이제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이 되는 부위는 열매예요. 열매. 이 열매 보시고 생소하십니까? 임정자 이사님, 황창호 이사님 혹시 도시에서 오셨으니까 어떠세요? 본 것 같으세요? 오세임 지사님 보셨어요? 우리 동네도 있어요, 저기. 예, 오세임 지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를? 맞다. 수리산에 있어요. 안양에 수리산에 있고, 사실은 안양에 그 공원 큰 거 있잖아요. 중앙공원인가? 거기에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원수로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사나무를 발견하시면 아무도 요즘은 따먹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먹을 만한 열매가 아니에요. 떨기도 하고, 그 안에 씨앗의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과육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주 좋은 약이니까 앞으로는 찜해 놓으시고 따오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약초입니다.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서큐란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서큐란 보시고 제일 그 위에 있는 작은 것이 한번 보이나요? 네. 서양산사 성분의 혈액순환 개선제 서큐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아제약에서는 이 서큐란을 광고할 때 설이 맞은 산사는 동맥경화도 뚫는다 이렇게 선전을 했죠. 근데 약을 광고할 때요, 허위 광고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설이 맞은 산사가 동맥경화도 뚫는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이거는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사로 만든 약이거든요. 그 산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지방이 어디 불필요하게 붙어 있다면 그 지방이 어떤 곳에 붙어 있든 간에 녹여주는 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혈관 안에, 혈액 안에 지방이 붙어 있다면 그걸 녹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경화도 완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혈증에 추천하는 거고요. 동맥경화를 완화하기 때문에 고혈압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혈압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들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은 완전히 세트입니다, 사실. 질병의 양상이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상태에서 나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사는 당뇨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을 여기다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산사를 복용하고 당뇨병이 좋아졌다는 분 영상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주 몇 해 전의 일이긴 한데 아드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경동시장에서 오셨는데 그 주요 목적은 뭐였냐면 당뇨병 좀 치료해 주세요였어요. 근데 저는 속마음으로 그걸 내가 어떻게 치료하라고. 왜냐하면 나이가 70이 넘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분이잖아요. 남자분은 우리 교회에서 뉴스타트 해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듣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도통 이래 살다 죽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뉴스타트 개념으로 좀 살아야 될 텐데 안 사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하라고. 단박에 치료되는 병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병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럴게요 하고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목표로 약을 지어드렸는데 그게 바로 산사였겠죠. 산사하고 몇 가지만 들어간 이제 약이에요. 그래서 지어드렸는데 놀라운 문자가 또 왔습니다. 한 2달 뒤에 왔을 것 같아요. 아드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아버님 당뇨병이 좋아졌어요 라는 문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건 뭘까? 나는 그게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하고 재차 약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또 보내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또 문자가 왔는데 아드님한테 정말 충격적인 문자였어요. 아버님 당뇨병이 다 좋아졌어요. 이거 뭘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저처럼 이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요. 산사를 어떤 쪽으로 인식을 하고 있냐면 일단은 소화제로 인식을 해요. 왜 소화제로 인식을 하냐면 전통적으로 산사는 그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산사를 꼭 넣거든요. 예를 들면 십전대보탕에 산사를 넣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분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추가로 넣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일단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진전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고지혈증 약 또는 고혈압 약으로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산사를 써요. 이 얘기는 당뇨병에는 절대 산사를 쓸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 사건을 연구포 겪었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것도 다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경험도 그렇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덮어놓고 산사를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게 감기약처럼 먹었다고 2, 3일 만에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장기간의 그 복용이 필요한 약이죠. 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저는 고지혈증 약하고 고혈압 약을 10년 이상 먹는 상태에서 피를 맑게 해준다 그래서 산사나 뭐 단삼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근데 한 2개월 정도 먹었는데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너무 수치가 내려갔다고 고지혈증 약을 끊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끊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먹었어요, 이거를. 근데 나중에는 고혈압도 이제 너무 수치가 내려가니까 고혈압도 제일 낮은 걸로 약한 걸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꿨고, 지금은 고지혈증 약은 안 먹고 있고 고혈압 약은 약한 걸로 먹는데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도 너무 오래 고혈압 약을 먹었으니까 끊기는 조금 불안하니까 그냥 좀 더 먹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이게 그게 한 1년 이상을 먹으니까는 뱃살도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날씬해졌냐, 왜 이렇게 말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몸무게는 많이 안 줄었어요. 근데 내장 지방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자, 이 사례자는 일반 개신교의 사모님이세요. 목회자 사모님. 근데 고지혈증 약을
고혈압약을 꽤 오래 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2개월 만에 떨어지니까 병원에서 약을 줄여서 복용해라 해가지고 고지혈증 약은 끊고 일단 혈압약은 가장 약한 단위로 복용을 하고 있는 분이죠. 이분처럼 어떻게 보면 2개월이면 좀 단기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산사라는 약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살도 빠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아는 분이잖아요. 근데 원래 딱 보기에 말랐다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더 빠져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찐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약초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살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뱃살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배가 조금 나오고 저희 친구도 좀 말라 있는데도 배가 좀 나와 있어요. 오늘 목욕탕에서 확인했어요, 제가. 그럼 안식일학교 시간에 안식일학교 안 하죠, 여기 오늘. 선교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모님이 등장하셔서 갑자기 선교지 소식이 생각났는데요. 안양교회에서 한 10여 년 이상 약초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올해부터는 약초 대학으로 승격을 시켰어요. 대학입니다. 그래서 1년 과정, 아예 처음부터 3월 달에 모집을 해가지고 1년 과정으로 강의가 되거든요.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모집을 해요. 근데 지금 약 50명 정도인데 그 중에 한 20명은 교인이고 한 30명은 외부인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선발을 할 때 교회에서 강의를 하니까 첫 번째 조건이 12달 동안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등록금도 받아요. 10만 원 정도 받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교회에서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반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개신교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가 첫 강의 때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 몇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개신교의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얘기는 했어요. 우리 교회란 얘기는 안 하고 속되게 안식일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교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분 말고도 교회에 약간 좀 그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몇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는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첫 강의 이후에 두 번째 강의, 그러니까 첫 강의 끝나고 이제 두 번째 강의에 나타나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두 번째 강의에 다 나타나셨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분이 하나님을 너무 진실되고 믿고 싶어가지고, 기독교 서점을 차렸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실망을 좀 많이 했대요. 목사님, 어떤 실망입니까? 했더니, 목사님들은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뒤에서 딱 뒷짐지고 악수만 하려고 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안양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대부분이 헌신적으로 서포트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목사의 모습을, 그런 목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교지 소식입니다. 이 사모님을 딱 생각하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선교지 소식을 했습니다. 산사 나무를 좀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4월이니까 지금 딱 심을 만한 시기이긴 하거든요. 급히 그 묘목상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심으시면 되는데 한 5년 정도면은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사나무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해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년 같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양의 수확을.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산사나무 아직 안 심으셨으면 심으세요. 3년생 하시면 좋아요. 이거 1년생, 2년생
하면은 이제 잘하다가 이상하게 잘할 수도 있고요. 3년생이 좋습니다. 이게 추운 지방이 잘 자란다고 강조 드리잖아요. 제가 고향이 진도고 저희 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땅을 상속받은 게 있어요. 거기다 산사나무를 심어봤거든요. 근데 따뜻한 지방에서는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제 허리 높이 정도로 자랐더라고요. 지금 한 5년 됐거든요. 근데 자랐는데 이게 나무 같지가 않아요. 열매가 열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은 아주 적합합니다. 양지에다가 추우면 정말 잘 돼요. 도전을 해보시고, 산사를 음식으로, 어제 자소엽도 음식에 활용하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산사를 활용하실 것 같으면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식혜 정도. 예, 오세훈 집사님 우리 식혜 해보지 않았나요, 산사로? 우리 성삼이 집사님 그때 식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식혜를 하시냐면 산사 열매가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물에 달입니다. 달여서 그 물로 그냥 일반 식혜 하듯이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 산사 식혜가 원래 식혜가 소화제잖아요. 근데 산사를 넣은 식혜는 더 소화제입니다. 강력한 소화제예요. 그런 느낌의 소화제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식혜를 못 만들겠다. 남자분들은 잘 못 만드시거든요. 그러면은 산사물을 달여가지고요. 달인 다음에 마트에 가서 그냥 비락식혜 같은 거 사와서 물에 타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식혜처럼 됩니다. 이거 농담 삼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산사청 같은 거 만들면 안 되나요? 예? 산사청. 청 만드셔도 되죠. 제가 작년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중국은 산사를 정말 많이 애용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산사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 음식이 기름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사가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산사를 음식으로 활용을 해요. 지방 때문에, 음식 느글거리는 그 지방 때문에. 실제로 휴게소를 가면요, 산사로 만든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과자 같은 게 있어요. 젤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팔고, 산사 활용하는 그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은 대대로 기름진 음식을 먹는 그 입맛 때문에 산사를 많이 애용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은 거의 푸성기만 먹고 기름진 음식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사를 많이 활용할 일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우리 재림교인이라 하더라도 좀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사를 다양한 그 종류의 어떤 음식에 활용을 해보세요. 저희 학생이 최근에 산사를 가지고 잼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빵에다 이렇게 발라서 먹어봤는데, 산사가 아까 떫은 맛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먹으면 이제 익은 거를 먹으면 떫은 맛은 많이 없어지고 신맛이 강해요. 시큼한 맛. 그래서 이 시큼한 맛을 좋아하신 분이면은 정말 다양한 요리에 넣을 수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식혜 만들 수 있고, 또 청을 만드신다고 하셨고, 또 뭐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어제처럼. 가루 활용하셔도 돼요. 가루를 해서 뭘 할까요? 밥에 넣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넣어봤는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밥 얘기하니까 이 약초가 아니군요. 뭐 가루를 하면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뭐 고기다 한 숟갈 넣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렇긴 하죠. 근데 가루를 해서 꿀에다가 이렇게 재워서 예. 그러셔도 되죠. 근데 가루를 넣으면 씨를 빼야 되는데 아. 과육이 어때서? 과육이 많지가 않은데, 근데 실제로 약으로 쓸 때는 과육만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씨앗은 빼고. 근데 논문에 보면요, 씨앗도 똑같은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독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씨앗채 사용하셔도 되긴 돼요. 저도 사실 약으로 쓸 때는 씨앗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산사가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산사를 분말로 하신다고 해서 분말을 했다면 우유에다가 섞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유가 몽골몽골해져 버려요. 아니, 우유가 맛있다는 뜻이 아니고 지방이 분해가 되다 보니까 몽골몽골해져 버려요. 금방 볼 수 있어요. 금방.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산사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좋고요. 두유는 지방 성분이 있긴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두유에 타서
타서 먹으면 돼요. 네, 타서 드셔도 되겠죠. 지방 성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없어집니다.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분해시켜버리면 우리가 먹었을 때 예. 그럼 지방 흡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 뭐 그렇죠. 흡수가 떨어지죠. 근데 그거는 좋은 쪽으로 지금 어떤 의도이신지는 알겠는데 너무 과잉된 게 문제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서 과잉된 걸 없애준다는 뜻이에요. 지방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지금 잊어버렸어요. 뭔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예, 가루를 산사가 먹으면 변비가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저는 정확한 기전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산사를 먹으면 지방이 분해돼서 그런가 하여튼 변비가 사라져요. 아주 좋은 점이죠. 그러면 장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싹 좀 청소해주고 그런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대는 산사를 제가 지금은 영상을 자료를 많이 안 가져왔는데 왜냐면 이게 1시간짜리 강의라서 그래요. 원래 이제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3시간짜리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시간으로 압축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넘기고 있는데 무슨 질문이었죠 방금? 장 속에 아, 콜레스테롤이 산사는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에 1차적으로 추천하지만 지방간 있는 사람한테도 정말 좋아요. 이 얘기는 산사가 몸속에 있는 지방이 어디 있던 간에 녹여준다는 뜻이에요. 간에 지방이 들러붙어 있는 것도 녹이고 혈관 안에도 녹이고 그리고 살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상이긴 한데 에피소드 하나 얘기 드리면 제가 이제 안양에서 주로 활동을 하거든요. 안양에 있는 어떤 50대 아주머니가 산사로 만든 이거를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때문에 가져가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살이 빠져서 가져간대요. 살이 빠져서. 그래서 얼마나 빠지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2달에 5kg가 빠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50대 아주머니가 2달에 5kg 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본인만 빠진 게 아니고 주변인들도 같이 복용을 했나 봐요. 그래도 같이 2달에 5kg는 아닌데 어쨌든 빠진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산사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산사는 크게 부작용이 아까 변비를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지 그 외에 큰 부작용이 없으니까 크게 염려할 약은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큰 효과를 주는 들의 단순한 약초들을 주셨습니다. 이 약초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에서 좋은 성분만 쭉 뽑아가지고 약으로 개발한다든지 건강식품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어제 제가 얘기 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안 되는 이유. 자, 이건 어제 했기 때문에 끝내고요. 2022년도 논문인데 산화질소 결핍이 고혈압의 주요 원인입니다. 라는 논문입니다. 산화질소라는 단어가 생소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산화질소가 뭐냐?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산화질소입니다. 이게 의학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산화질소라는 말 자체가. 이 산화질소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만들어지도록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원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혈관이 확장되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막 뛴다 했을 때 혈관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산화질소가 나와서 빵 늘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논문에 있는 사진인데요. 나이가 저 왼쪽부터 봐보세요. 왼쪽에 100%, 80, 50, 35, 1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가 20, 30, 40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20대에는 산화질소가 100%가 생성이 됩니다. 그냥 충분하게 생성이 돼요. 근데 30대에는 80%, 40대에는 50%, 50대에는 35%, 60대에는 15%밖에 생성이 안 돼요. 여기 지금 60대 이상이 많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도록 설계를 하셨는데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게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화의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예요. 산화질소 안 만들어지는 게.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혈관이 확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차츰차츰 높아지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설계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렇게만 또 생각해버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산사가 이거를 조금 억제를 해줍니다. 혈관 확장시키고 동맥경화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산사를 활용하실 거를 일단 권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자,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경로가 아르기닌 경로하고 아질산 경로로 나누거든요. 아르기닌 경로는 방금 설명했던 그거예요. 혈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한테 희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르기닌 경로는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손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질산 경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질산 경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산화질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혈관 확장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미생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특정 그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는 여기 아질산 경로라 있는데 아질산이라는 걸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이 산화질소로 바꿔줘요. 자, 볼게요. 이 논문인데요. 최근 구강 미생물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정 구강 미생물은 사람의 질소순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자,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아니고요. 입 속에 있는 미생물을 지금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입 속에 미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이 산화질소를 만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미생물들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생물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입속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합니다. 자, 여러분 토양 속에서 토양 안에 미생물이 있죠. 이 미생물들이 그 질소순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이미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특별히 콩가식물에 있는 미생물들. 이게 왜 질소를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질소는 식물의 성장에 아주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 비료, 요소 비료를 주잖아요. 화학 비료. 이걸 안 주면은 쑥쑥 크질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질소, 요소 비료 주는 거 찬성하십니까? 오줌으로 주면 됩니다. 될 수 있죠. 왜 찬성 안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화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안 쓰겠어요, 비료.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때 퇴비를 만들어서 줬잖아요. 퇴비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볏짚을 썩혀가지고 뿌리면은 그 토양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거를 또 2차 분해를 하죠. 2차 분해 산물 중에 하나가 질소입니다. 질소 화합물이에요. 그리고 그 질소 화합물은 식물들이 흡수를 하고 성장을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질소가 중요하구나 해서 질소만 쭉 뽑아가지고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땅에 뿌리면은 역시 식물들이 흡수를 해서 자라는 거죠. 웃자라기도 하잖아요. 비료 많이 주면 웃자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질소 화학 비료를 주면 타격을 받는 존재가 있죠. 미생물입니다.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할 일이 없어져요.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질소 화학 비료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미생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퇴비에는 있잖아요. 퇴비에는 미생물들의 먹이가 있는데 이거를 먹고 질소 화합물을 만드는 것인데 화학 비료는 없는 거죠. 그러면 땅의 미생물들이 없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산성화되었다, 황폐화된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의 땅에다가 이 다음에 어떤 식물을 심어도 안 자랍니다.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둘 다 같이 주는 것 같아요. 화학 비료하고 퇴비하고요. 그거는 농부이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은, 집사님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네랄 성분이 없어져요. 그러면 예, 화학 예, 성분을 주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땅에다가 지금 화학 비료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양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영양학자들이 중요한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더 추가한다면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화학 비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 몸에는 필수적이긴 한데 얘네들만 주면요 미생물들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현미로 먹지 않고 흰쌀을 먹는다면 여기에는 미생물 먹을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산사도 지금 산사 배우고 있는데 산사를 통째로 먹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주요 성분들을 추출해서 먹는다면 미생물들은 먹잇감이 없어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효과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미생물들이 없는 몸이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몸이 되는 거죠. 땅이 황폐화되는 것처럼 내 몸도 황폐화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간에는 반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허약해진 몸으로 돼버리는 거죠. 저희 교회 여기 집사님 아시죠?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참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혈압이 제가 높아가지고 한 5, 6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었었는데 제가 요번에 혈압이 아주 정상으로 돌아와갖고 너무 기뻐요. 그 당시에 5, 6년 전에는 혈압약을 꼭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하루라도 혈압약은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설이 있어갖고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먹었었는데 요번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과감하게 끊어보고 매일매일 집에서 7시 30분에 딱 혈압을 체크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제가 이게 혈압기계가 잘못됐을까봐 남편하고 같이 재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원래 정상이기 때문에 그 수대로 나왔는데 저는 제일 높을 때가 109에 68,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103에 63 나왔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계속 제거 안 먹으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자,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이 집사님은 혈압을 약을 5년 동안 복용하셨는데 저희가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2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2주 진행한 결과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강에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미생물들은 산화 질소를 만드는 미생물들도 있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혈액 안에서 미생물들이 생성되게 만드셨어요. 설계를 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생성되는 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혈관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남은 희망은 이 미생물들을 통해서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오른쪽에 있는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섬유질. 그리고 구강에 있는 미생물이 필요하죠. 핵심은 뭐냐면 이 미생물들은 대부분 식이섬유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구강에 있는 미생물도 그렇고 장 속에 있는 미생물도 그렇고 식이섬유를 그들의 먹잇감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음식 중에. 근데 대부분 우리 현대인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 질병이 생기는데 이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특별히 아까 산화질소를 만들 때는 사실 제가 오늘 강의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질산염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질산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 미생물들이 산화질소로 바꿔줍니다. 근데 그런 음식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녹색이 짙은 것 안에는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는 질산염을 많이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녹색이 짙은 음식을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고추, 시금치, 국고추, 파프리카, 파프리카, 브로콜리, 예, 브로콜리, 그다음에 우리 시금치, 그다음에 케일, 케일, 예, 이런 데 많아요. 여기에 질산염이 많은데요. 예, 상추도 있죠. 근데 이 질산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은 오래 씹어 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질산염이 많은 이런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후딱 넘겨버리면 구강에 있는 미생물들이 산화질소로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씹어야 돼요. 아주 오래 씹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논문에서는 질산염의 농도가 침에서 20배까지 증가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배까지 증가를 하려면 오래 씹어야 돼요. 무조건 오래 씹어야 돼요. 자,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강세정제를 사용하면 타액 및 혈장의 아질산염 수치가 감소하여 혈압이 높아지더라. 여러분, 구강세정제가 뭐죠? 가그린이에요. 가그린을 하면은 입냄새는 좋아질 수 있지만, 없어질 수 있지만, 구강에 있는 미생물이 싹 죽어요. 그러면 구강에 있는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그 결과로 혈압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이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운동도, 그분이 운동학과 졸업하신 분인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혈압이 좀 높다는 진단을 받고 운동으로 이렇게 없애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연하게 발견한 사실인데 이 가그린을 계속 했었나 봐요. 가그린을 안 하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당연한 게 구강에 있는 미생물들이 충분하게 있어야 이 산화질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산화질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구강세정제도 일단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음식을 오래 씹어야 돼요. 오래 씹어야 산화질소가 만들어집니다. 방금 우리 안양교회 그 집사님 혈압 떨어졌다는 그 사례 있잖아요. 저는 2주 동안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오래 씹어라거든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래 천천히 먹어라. 예, 그렇죠. 그 몇 번 정도 씹는 게 좋을까요? 60번, 보통 상징적으로 100번을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오래 씹어 먹거든요. 어제는 제가 그 속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그렇진 않았는데, 저 혼자 먹을 때요, 저는 밥을 한 40분 정도 먹거든요. 근데 씹는 거를 횟수를 세봤더니 200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번이 되지 않으면 완벽하게 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200번을 씹는데 시간상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좀 하세요. 저한테,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하루 종일 와도 안 받아요. 다 문자 주세요 다 돌려요. 이게 전화 받다가는 일이 안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다도 연락을 할 거면 문자로 꼭 하세요라고 해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1년 전에 어떤 일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됐고, 항생제 투여한 이후에 설사가 시작이 됐어요. 이런 사례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항생제가 장에 있는 미생물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설사를 쭉쭉 하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한대요. 생활이 안 되겠죠. 이거를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약을 저한테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요. 오셔야 약을 지어드리죠. 그때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전화통을 붙잡고 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래 씹으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숙제를 내주는데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반드시 저한테 보고하세요 라는 숙제를 해줘요. 이 숙제의 목적은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라는 얘기를 안 하면 그냥 흘려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결과 보고하세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를 또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일반, 왜냐면 말하는 투가 딱 목사님 투예요. 그래서 근데 일주일 후에 딱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아주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흥분된 목소리인데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근데 녹음을 해놓거든요. 실제 그 녹음본이 있는데 저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는 목소리가 좀 다운이 돼요. 이게 흥분된 목소리가 좀 다운이 돼요. 근데 그 결과물이 어땠냐면 1년 동안 하루에 7번씩 설사를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씹었대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밥을 먹거든요. 길어봤자 15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5분에서 10분 사이로 밥을 먹었던 분인데 오래 씹으라고 하니까 1시간을 목표로 밥을 먹었답니다. 1시간을 밥을 먹어도 되는 분이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한 40분이나 50분 정도 못 먹겠더래요. 1시간은 안 되더래요. 근데 일주일 후에 바나나가 나왔대요. 설사 1년 동안 설사했잖아요. 하루에 7번씩 했잖아요. 바나나가 나왔대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에 불필요한 건 없을 거예요. 다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만 생각을 해요. 내 먹고 살 거. 그리고 맛있는 거를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생물한테 줄 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퇴비를 주지 않고 화학비료를 주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미생물들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안 줘요. 미생물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식이섬유가 필수적이에요. 그들의 먹잇감으로. 근데 우리는 잘 주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현미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설사를 하루에 7번씩 하는 사람한테 현미를 먹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을 먹어야 된다 생각할 거고 현미가 아니고 현미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 씹으라는 단서를 드렸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면 현미를 먹어서 설사를 치료가 됩니다. 현미를 먹으면 설사가 치료돼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오래 씹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 씹어서 먹으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식이섬유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대충 씹어서 먹으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손댈 수 없는 식이섬유가 내려갑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밥을 빨리 먹으면 콩나물 그 머리가 그대로 대변으로 나옵니다. 장에 있는 미생물은 노터치입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콩나물을 오래 씹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식이섬유는 미생물들이 먹습니다. 먹고 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분이 일주일 만에 바나나를 봤다고 했잖아요. 급속도로 늘어나요. 장 건강이 매우 좋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2주를 하잖아요. 2주 했을 때 오래 심는 게 핵심이에요. 오래 심게 하면 혈압이 떨어지고요. 또 다른 사례가 한 명 있었는데 아주 놀라웠어요. 천식을 30년 동안 앓고 있던 할머니가 있어요. 이분이 한 80세 되거든요. 여러분 천식 환자들은요. 흡입기를 매일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하고 살아요. 흡입기를. 숨이 너무 차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그분이 그걸 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뉴스타트 프로그램 한다고 했을 때 강사가 이제 할 거니까 흡입기 끊으세요. 한다고 그분이 끊겠어요? 나 죽겠는데? 근데 그분이 스스로 끊게 됐어요. 이게 혈관이 확장되면 이 기관지도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씹으면은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분이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이분은 밥을 먹고 나면
뒤돌아보면 배가 또 고파서 쓰러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밥 먹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지만 소화 흡수될 정도의 음식물 상태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변으로 내려가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이 씹는 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배고픔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천식도 좋아졌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혈압약을 복용을 해도, 이건 미국 논문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는 사람은 구강 미생물의 불균형 및 산화질소 생산의 중단에 의한 것이다. 유일하고 합리적인 치료법은 이 가그린을 중단하고요, 구강 미생물이 증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도 혈압약 먹어도 혈압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미생물들이 혹시 부족한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구강 미생물이 없으면 혈압이 잘 안 떨어집니다. 약을 먹어도. 이런 분들한테 처방은 식이섬유를 먹고, 어떤 식이섬유? 녹색이 짙은 그 음식, 그거를 먹고 오랫동안 씹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2주일 만에 반응이 옵니다. 혈압이 떨어져요. 이것도 부족하다 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약초, 산사를 활용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은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병행하시면은 훨씬 더 좋죠. 자, 조선에 식의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식의들은 밥을 빨리 먹어치우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쉬울 뿐 아니라 키도 잘 자라지 않고 잔병을 앓는다고 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에는 다 먹는 음식이 다 식이섬유였습니다. 고기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식이섬유는 많았는데 후딱 먹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만큼 자란 이유가 후딱 먹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 후딱 먹으면 키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잘 씹어서 침이 나오게 하는 것을 진양이라고 했는데 참 진짜의 양자가 양조장할 때 양자입니다. 이 진양이라는 게 발효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효를 매실 발효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 항아리에다 넣고 발효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러분의 입속이 발효장이 돼야 돼요. 여기가 발효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물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미생물은 여기 있잖아요. 오래 씹기만 하면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일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식사 시간이 5분밖에 안 돼 하면 그냥 넘겨요. 일단 넘기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5분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적게 먹고 대신 천천히 씹어서 먹어라.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는 음식의 양에 달려있지 않고요. 오히려 철저하게 소화된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먹어봤자 흡수도 안 일어날 수 있고요. 더군다나 미생물의 먹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아예 조금 먹더라도 나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미생물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넘기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자, 우리 재림교인들이 식생활을 개선해야 되는 이유는 맑은 정신을 소유하고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함이죠. 그냥 속되게 말해서 정말 오래 살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보다는 사실 내가 건강하면 정신도 명료해지잖아요.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꼭 씹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과 점심이 두렵죠. 이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예. 바쁘면 먹지 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바빠서 막 급하게 먹는 거보다 안 먹는 게 좋다가 말씀을 읽었어요. 저는 아침 식사가 저희 집은 100% 현미거든요. 아이들까지 다 100% 현미를 먹는데 아침에 저는 6시에 기상을 해서 6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7시부터 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침 식사 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안 일어나요. 저는 홀로 그냥 도시락을 싸워서 나와요.
현미에다가 김가루 같은 걸 넣어가지고 주먹밥을 해서 먹는데 그게 한 공기가 안 돼요. 한 3분의 2 공기나 될 거예요. 그거를 차에서 먹습니다. 출근하는 과정에서. 그게 근데 그 과일도 좀 싸우죠. 근데 출근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현미밥밖에 못 먹어요. 과일을 못 먹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래 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다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자, 저는 드릴 말씀 여기서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오버를 했습니다. 질문 한 가지. 예. 그럼 가글이 그렇다 그러면 불소 성분이 있는 치약은?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그린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써도 되긴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뭐 소금으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치약도 불소가 없는 걸로 사용을 예. 저는 평생을 소금물이를 닦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평생을 소금물. 예.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약초 대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약초 대학을 하면서 치약을 만듭니다. 그 약초로 만든 치약이에요.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진짜로요? 네. 제가 거기 의림지 교회 안 갔는데요. 아니 저기 황금수 장로님이 그 오셔가지고 그 치약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소금도 섞고 해가지고 했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마늘을 팔아요. 하여튼 저희는 이제 치약을 만들어서 그 치약의 핵심이 뭐냐면 잇몸 질환 있는 분들한테 너무 좋아요. 예. 거기에는 또 그 안 좋은 성분들은 또 안 들어가고 천연물만 들어가는 거죠.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밥 먹으러 가야 되죠. 네. 예. 기도하시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하루 보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음식을 주시고 또 약초를 주셔서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